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택신주를 잡아라의 김유미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일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1.2% 오른 220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1.32% 상승했습니다. 749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다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이 됐습니다.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는 12만 9천 명에 그쳤는데요. 이는 2017년 9월 11만 2천 명 증가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15% 상승에 그쳤고요. S&P 500 지수도 0.21%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0.6%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택신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0.39%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8.64포인트 오른 22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46% 상승했고요. 3.44포인트 오른 752선에서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2201선에서 개장해서요. 현재로서는 반등에 성공해서 계속해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800억 원 현재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이어지고 있네요. 외국인이 1,111억 원, 기관이 729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개인이 45억 원 매도세 시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4억 원, 26억 원 동반 매수세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네요. 개인이 291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2261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로 매도 우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2932계약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가장 위로 보이고 있는 종목 이아이디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억 원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57원 오른 249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CDG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좋은 흐름 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5.41% 상승했고요. 주당 8,000원 오른 59,9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호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3%, 12%, 13% 초반에 상승폭 현재 시현하고 있고요. 630원 오른 5,410원에 현재가 확인하고 있는 금호전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290원 올랐네요. 10%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3,07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네, 진양화학이 가장 위로 보이는데요. 4.95%로 5% 가까운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225원 떨어졌고요. 4,32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창호컴넷입니다. 네, 주당 125원 떨어졌습니다. 4.03%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얼마 전 이주열 한은 총재가 화폐 단위 변경 소식에 급등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2,97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창호컴넷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노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좋은 흐름으로 장 마쳤는데 오늘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3.48%, 33% 현재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2,400원 떨어진 66,6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 시트리입니다. 시트리 현재 28.47% 상승폭 시현하면서 상한가 기록에 근접을 했고요. 이 세계 최초로 아픽사반이라는 이 성분을 함유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개발 소식에 오늘 급등세 시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당 1,230원 올랐고요. 5,5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시트리였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파란불로 거래됐다가 오늘 급등세 시현을 하고 있네요. 19% 초반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8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5.27%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35원 떨어진 2,42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TB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BC 같은 경우에도 55원 떨어졌고요. 5% 가까운 4.95%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05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이솔루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5.11%, 4% 후반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4,1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오이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인 3일 주요 아시아 증시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에 대체적으로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0.97% 상승하며 21,713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네, 대만 증시 역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거래보다 0.13% 상승하며 1,704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1.22%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0.25% 상승하며 감고하권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데요. 53포인트 오른 21,76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대만 각권 지수도 역시 상승폭 크지는 않지만 0.13% 상승하며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14.08포인트 올랐고요. 1,704포인트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 0.16% 상승하면서 303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 아시아 증시 오늘 모두 빨간불로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인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 키움증권과 SK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인 키움증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 하이 자산 운용에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 다각화가 절실한 키움증권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이어서 이 자산 운용사까지 이 사업 분야를 확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일 하이 자산투자 운용과 하이 투자 선물 본 입찰에 키움 컨소시엄과 무궁화 신탁, 또 뱅커스트리트 P 등 세 곳이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매각자인 DGB 금융지주는 다음 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수 가격은 약 1,200억 원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금융지주가 본 입찰에 불참을 하면서 키움의 인수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앞서 우리금융은 하이 자산 운용 예비 입찰에 참여를 했지만 최근 동양 ABL 글로벌 자산 운용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번 본 입찰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키움은 운용사와 선물사 모두 인수에 나설 방침인데요. 무궁화 신탁은 선물사만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 매각 방식에도 현재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패키지 또는 분할 매각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키움의 운용사 인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7년 현대자산운용 인수전에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고요. 이미 계열사로 두고 있는 키움 자산운용 운용자산 기준 약 41조 원으로 업계 7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키움증권은 운용사 인수에 이어서 인터넷 전문 은행 진출도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키움의 이 같은 행보 배경에는 주요 수익 원인 위탁 판매 사업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키움은 위탁 매매 점유율 1위인데 이러한 수익 구조는 증시 변동에 민감하고 또 리테일 거래가 위축이 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인하 경쟁 등 업계 풍토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지난해 4분기 순손실 218억 원을 냈는데 증시 부진에 따른 대규모 운용 손실과 또 자회사 실적 둔화 영향이 컸습니다. 증권 관계사는 키움이 최근 부동산 금융 등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며 초대형 IB라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키움은 하이자산 운용 외에도 다른 운용사 인수와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이현 키움증권 대표는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운용업은 규모의 경제이고 또 실질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랙록은 끊임없는 M&A로 성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용업은 경험이 많은 인력과 또 금융 자산이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를 내는 만큼 계속 M&A를 시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인 키움증권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전장보다 0.96% 현재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900원 떨어진 93,1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인 종목은 SK입니다. 네, SK가 이달 초 베트남 1위 기업이죠. 이 빈그룹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3일 베트남 현지 외신에 따르면 SK그룹은 빈그룹에 대해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이달 초 단행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3월 말에 빈그룹은 주총을 열고 5곳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 매각 가격은 주당 4.32달러고요.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렸기 때문에 SK그룹은 향후 1년간 이번에 매입하는 빈그룹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빈그룹은 조달된 자금 가운데 약 4억 달러 규모를 채무 재조정에 쓸 계획입니다. 또 2억 5천 달러 규모의 그룹 내 자동차 제조사인 빈페스트, 또 IT 업체인 빈테크,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빈스마트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이 빈그룹에 투자하는 방식은 동남아시아 투자 교두보 역할을 하는 SK동남아 투자회사를 통해서인데요. SK그룹은 투자 전문 회사인 SK동남아 투자회사를 싱가포르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어 9월에 베트남 마산그룹 지분 9.5%를 약 우리 돈으로 5,300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식음료와 축산, 광물, 금융업 등이 주력인 마산그룹은 연 매출 2조 원 규모로 베트남 2위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의 이 적극적인 베트남 투자에는 최태원 회장의 관심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베트남 총리와 처음으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특히 총리와 지난해 11월 만났을 때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참여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인 종목 SK였습니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보다 0.19% 상승하며 500원 올랐습니다. 27만 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기입니다. 이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를 삼성전자에 이관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2.7%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3,000원 오른 11만 4천 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이 삼성전자에 이관하게 된다면 재무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투자증권 연구원이 회사원은 PLP 관련해서 이 설비 투자를 6천억 원 가까이 집행을 했고
또 연간 고정 적자가 1,300억 원을 이상인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재무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전자 직접 회로 제조업체 AD 테크놀로지가 SK 하이닉스로부터 23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현재로서는 하락 전환했고요. 0.72%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50원 떨어진 27,0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가 어제 SK 하이닉스로부터 주식회사와 230억 원 규모의 메모리 컨트롤러 I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계약 소식을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2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드림텍인데요. 드림텍이 올해부터 무선 바이오 센서 관련 매출액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 전장보다 2.46% 상승하고 있고요. 주당 300원 오른 14,6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유한타 증권 연구원이 드림텍이 올해부터 이 무선 바이오 센서 패치 양산을 개시해서 헬스케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 16% 증가한 7천억, 또 영업이익은 30% 늘어난 55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토필드입니다. 토필드가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필드 4.23%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30원 떨어진 2,94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토필드 어제 장 마감 후 공시를 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과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공시를 통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환사채는 글로벌 헬스케어 조합을 상대로 발행을 하고 증자 같은 경우에는 필로시스 생명과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동부제철입니다. 동부제철이 새 주인을 찾을 것이다라는 매각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제철입니다. 전장보다 현재 1.73% 상승하고 있고요. 170원 오른 10,0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이 동부제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또 매각 주관사죠.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동부제철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KG와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터를 컨소시엄을 회사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서진시스템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이 오늘 서진시스템에 대해서 이 5G 서비스 관련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시스템입니다. 전장보다 현재는 1.36%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300원 떨어진 21,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일 한국이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상용화가 가시가 되고 있는 국내 5G 서비스 관련 매출이 올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